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7학년도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이제 수업이 12월 말부터 개강을 하는데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부제를 이제 근본적인 방향을 고민할 때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학생들이 이제 예비 고3이 되어서 본격적인 이제 수능 국어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국어 학습에 있어서 저는 이 방향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요걸 키워드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천차만별로 나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학습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이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실패하기 너무 쉬운 과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건 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뉘는 건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는 이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하기가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이제 국어 학습을 하는 과정을 쭉 보면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3은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유명 선생님의 대치동에 가서 대형 강의 같은 것들을 이제 신청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에서 이제 과제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면 그 과제를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후 맞으면 이제 빨간 색깔 펜으로 이제 동그라미 치고 뭐 틀리면 뒤에 나와 있는 이제 해설지 같은 것들을 읽어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제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앞에다가 뭐 옮겨 적는 정도까지 뭐 보통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실패하기 아주 쉬운 국어 학습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지금 이렇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는 이제 생략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는 이제 그 선생님이 생각해서 읽어 나가는 걸 학생들이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이제 해설지를 읽어 볼 때도 해설지가 해준 생각을 학생들은 그저 베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과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선생님의 논리 그리고 해설지의 논리를 그저 베끼고 모방하는 형태로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데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는 그런 악순환에 국어는 빠지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너무 쉽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러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저는 이제 국어학습의 근본적인 방향은 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자신이 읽은 것과 그리고 텍스트에서 읽어냈어야 했던 것을 이제 비교, 즉 읽어내야 할 걸 스스로의 힘으로 읽어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누구라도 납득 가능한 그 논리를 수립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선생님의 수업이라든지 혹은 뭐 해설지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이 자기 힘으로 읽을 걸 읽고 생각할 걸 생각하는 공부를 이제 1년 동안 진행해 나가는 게 국어 성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이제 학생이 어떻게 읽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텍스트에서 읽어내야 할 걸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 때 오류 없이 그 정합적인 논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수능 국어 수업은 그걸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학생이 그걸 스스로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수업 그리고 과제
클리닉의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예비 고1 때부터 고1, 고2 뭐 모든 이제 방학 수업 때도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 고3 때는 요 과정이 1년 동안 계속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수업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독해의 모델을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학생이 그걸 이제 그런 방법론을 체화할 수 있도록 이제 샘플을 이제 수업 시간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학생들이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내지 투자를 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방법론을 이제 복습하고 체화하는 연습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클리닉 때는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혹은 막히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클리닉 시간에 이제 첨삭을 하고, 그리고 수업과 과제는 하나하나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클리닉은 전체 45문제 풀세트 모의고사를 좀 풀면서 전반적인 운용을 하는 연습도 요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업 진행 과정 자체는 기존 고1, 고2 때 했던 것과 크게 차이는 없고, 다만 내용과 밀도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시즌 1 알고리즘 단계에서는 이제 3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이제 평가원 기출 이제 문항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문학이면 문학, 이제 독서면 독서, 각 영역별로 어떤 형태로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지 그 알고리즘을 정립하는 그거를 이제 3개월 동안 훈련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4월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평가원 기출 지문 중에서 조금 고난도 지문들, 좀 심화학습이 필요한 지문,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2월 말 정도 되면 이제 EBS가 나오게 되는데, 뭐 EBS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꼭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현행 수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연계 지문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마냥 안 보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 지문과 그리고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 수록되어 있는 지문들 중에서 같이 엮어서 좀 살펴볼 만한 텍스트들을 요 시기에 이제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1학기가 끝나는 이제 7월, 8월 여름방학 기간이 되면 머신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방법론적인 부분은 요 이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학생들이 그걸 훈련함으로써 완전히 몸에 배게끔 훈련하는 게 이제 7월, 8월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 기간에는 이제 평가원 고난도 지문뿐만 아니라 뭐 리트라든지 뭐 혹은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제재들 중에서 조금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이제 접근할 만한 그런 지문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여름방학 때는 이제 수능 완성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완성에 있는 텍스트들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 시기에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9월 모평 해설 이후에 백테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9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배운 내용을 실전에 부단히 이제 적용을 하면서 실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지점이 무엇이 있고 그걸 학생들이 발견하고 나면 다음 주 모의고사에서는 그 막힌 지점들,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을 개선해서 다시 또 모의고사를 치르고, 이런 식으로 매주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풀어나가면서 그런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전 독해 능력을 완성하는 게 마지막 파이널 시기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은 저희가 이제 수능 국어 수업은 보통 공통 영역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수업 시간에는 문학과 독서 요 2가지 영역을 다루게 될 거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나뉘게 되는데, 뭐 요거는 별도의 수업이 있지는 않고 학생들이 이제 별도로 학습할 수 있게끔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이제 문제를 풀고 클리닉 시간에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다만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신고 잠일고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에 언어와 매체를 배우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내신 대비도 함께 해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잠신고 잠일고 학생들은 현재 내신 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언매가 완성이 되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완성될 거라고.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영동일고나 정신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언매를 안 배우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 영상은 별도로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뭐 교재나 강의 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그리고 뭐 잠신자멸 학생들 중에서도 언어와 매체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질 거고,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화작은 막 별도의 수업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럴 뭐 개념을 알아야 된다거나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다만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중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화작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시작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보통 클리닉 시간이나 혹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화작 같은 경우는 짧고 굵게 정리를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제 강의의 특징 뭐 몇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7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목표로 이제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함양하는 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느낌이나 감을 배제하고 일관된 논리로 지문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 판단,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정합성 있게 선지를 판단하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선지 판단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할 예정이고, 듣기에는 좋지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도구들이 이제 수능 국어에는 조금 신화처럼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전에서 학생들이 떠올릴 수 없는 그런 도구의 사용을 좀 배제하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 방법만을 수업 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자세로 꾸준히 학습을 해 나간다면 누구라도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국어를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목표로 삼는 점은 학생들이 국어 때문에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국어 덕분에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지상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어요. 26학년도. 그래서 이제 성적표 나오면서 학생들이랑 쭉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이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한 덕분에 이번에 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한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좀 뭐 여기다가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좀 뺐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국어 덕분에라는 말을 일단 올해 1년 수능 국어를 이제 준비하면서는 다행히도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내년에도 이제 국어 덕분에라는 말을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권장 수강 대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뭐 아무나 수업을 듣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사실 국어라고 하는 이제 과목을 가르치면서 늘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는 단순히 이제 수업만 열심히 듣는다고 이제 되는 과목이 아니고, 이제 강사가 제시한 걸 학생이 이제 의심하지 않고 이제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자신이 해왔던 관성적인 독해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신뢰하고 따라올 준비가 된 학생이 수업을 들었을 때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당연하게도 이제 현재 수능 체제에서 수학 다음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수학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26학년도 같은 경우, 수능 같은 경우 이제 국어가 수학보다 만점 표점이 더 높았었죠. 그래서 국어, 영어에 의해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매일 해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최소 2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같이 수업을 했을 때 조금 큰 실력 향상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어를 성실하게 공부해왔음에도 계속 성적이 정체되어 있어서 고민 있는 학생들, 제 수업에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금요일 수업뿐만 아니라 클리닉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학생이 수업에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수업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는 들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다 알 것 같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실제로 스스로 글을 읽었을 때는 도저히 그 선생님이 제시해준 방법대로 못 따라가겠는 그런 형태의 수업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듣기 좋은 수업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업은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제 공부를 나갈 준비가 된 학생이 이제 조금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당장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좋은 자세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면 반드시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진 학생이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다만, 이제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제 2024년, 그러니까 25학년도 수능을 봤던 거죠. 그때 작년 수강생의 40% 정도가 실제 수능에서 1등급 내지는 2등급 이제 성적을 받았고, 올해 2025년 26학년도 수능을 본 학생들 오늘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수강생의 24% 정도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비율상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까지가 1등급인 시험에서, 그리고 거기에 N수생이 보통 절반을 가져가는 그런 시험에서 현역 학생들, 수강생들이 이제 24% 정도 1등급이 나온 거면 이제 소기의 성과를 이제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치러왔고, 좀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인 학생들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 3월 모의고사 64점에서 이제 수능 때 98점을 받은 그런 학생이 작년에 있었고, 마찬가지로 6월 모의평가에서 5등급이었다가 그 이후에 수업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수능에서 93점을 받은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만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이제 수업을 부지런히만 따라오면 드라마틱한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성적표가 나와서 학생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성적표를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다 취합된 건 아니라서 오늘 받은 것만 이제 제가 몇 개 취합을 해봤는데, 그래서 요건 이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꾸준히 이제 제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분이 100, 100분이 99. 이 학생들은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방학 정규반 수업까지, 그리고 고3 종강할 때까지 이제 꾸준히 이제 따라와줬던 학생들인데, 이번 수능에서 국어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제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1등급 컷이 이제 82에서 85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90점대에 이제 고득점을 받았고, 이제 요 학생들 역시도 이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제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단기간에 이제 성적을 확 이렇게 끌어올리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근데 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친구는 이제 올해 이제 고3 때부터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이제 1등급을 받은 학생이고, 요런 친구들이 이제 1등급을 받아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고, 저는 맥스 한 30명 정도까지가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3 기준으로는 30명 정도까지만 이제 학생들을 받고, 그 이상은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그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수업을 하지 않으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려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학생 스스로에게도
이제 도움이 안 되겠고, 저 역시도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하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성적을 올릴 수가 이제 없잖아요. 이제 실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업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성적은 중요하지 않지만 수업을 열심히 따라와야겠다는 그 다짐과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무조건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다만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 수업을 들으면, 뭐 비단 제 수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수업을 들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학생에게도 학부모님께도 이제 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수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1년 동안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고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계속 좋은 결과가 나와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을 뭐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고3 1년 시기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입시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중요한 시기를 이제 학생들이 낭비하지 않고 이제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만약에 수강을 이제 학생들이 결정을 했다면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고 학생들 역시도 이제 학생들이 가진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 따라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 뒤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분명히 이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모든 내용이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